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려면 오늘도 출근하러 갑니다. 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만세가 내던진 한 글자 단어, 한 발자국씩 나아갔던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새기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원레터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원레터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춘만세에서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2020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 거쳐 원레터를 진행합니다. 원레터는 하나 또는 이를 뜻하는 원가, 편지 또는 글자 및 문자를 뜻하는 레터의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청춘만세에서는 원레터에서 한 글자 단어를 주제로 선정하여 우리의 청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매 회차마다 다양한 뜻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 글자를 선정하여 해당 글자와 관련한 우리의 지난 경험과 각자의 생각, 그리고 그 글자와 관련한 미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레터는 단순히 한 글자뿐 아니라 한 글자를 거울 삼아 나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며 써내려가는 편지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이 자리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청춘만세 멤버인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 함께 하지 못하고 저만 게스트 한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31살 조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조재경님은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 그 위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한번 함께 했었는데 네. 그때 워라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워라벨을 운동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처음이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방문인데 그때 처음 방문했던가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느낌이?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말을 잘 못할까봐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 잘했어요. 네. 네. 다시 오늘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긴 시간이었나요? 지난번 했던 건? 아니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주제가 또 다르니까 네네.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약간. 사실 저는 네. 지난번에 이제 원레터 1화부터 3화까지는 네. 저희 멤버 4명뿐 아니라 게스트 2분과 함께 진행을 해서 되게 왁자지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2명만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별로 걱정이나 그런 게 안 됐어요. 왜냐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긴장만 안 하시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시간이 다 들지 않을까 싶고. 네. 네, 위톡에 이어서 원레터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함께하는 간단한 소회? 아니면은 임하는 느낌? 어떨까요? 주제가 좀 또 일로 관련된 거를 오늘 주제로 해가지고 네네. 그때는 워라벨이었고 오늘은 네. 일이고 이제 뭐 그런. 그러네, 일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됐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저희가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평소에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또 일 얘기를 하려니까. 네.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게. 덕분에 뭐 저희도 사적인 얘기 말고도 네. 오늘 또 일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또 서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재경 게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원레터 4회 단어는 바로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한 글자 단어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내용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면 바로 떠오르는 직업과 직장, 그리고 속된 말로 돈벌이 개념도 있고, 나아가서는 일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 원레터 1화에서 다뤘던 꿈과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조재경님이나 저처럼의 반복되는 현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미래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일을 한다는 것이 어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또 반대로 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라는 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의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기 싫은 거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레터에서는 조재경 게스트님과 함께 일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현 주소와 지금 이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그려본 미래 앞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되게 이야기가 거창하죠? 네. 먼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조재경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법인 회사에 있는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그냥 법인에서 발생하는 세무신고라든지 직원들 급여 정산해주고 이체해주고 뭐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회계 쪽 일이면은 직원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월급 날짜 혹시나 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딜레이가 되거나 안 들어오면 뭔가 굉장히 네, 신경이 맞아요. 날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되면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네. 연락이 와요. 오늘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럼 그걸 직접 급여월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뭐 4대 보험이나 이제 네.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 문자를 보내죠. 급여 명세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직원들이 자기 거를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와서 혹시 수당이 빠져 있는데 이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 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확인을 해서 줄 건 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 월급도 본인이 직접 주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 약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런 네. 쪽에 있어서는 아, 그렇죠. 회계 쪽 일을 하면 네. 특별히 바쁜 시기가 있나요? 뭐 월 말이나 뭐 연말에는 특히 또 연말 정산이 있고 그래서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네. 연초가 제일 바빠요, 사실. 연초가 이제 네. 12월 끝나면 결산을 해야 되고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도 연초에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세금 신고들이 되게 몰려 있어요. 네. 3월에 뭐 부가세를 원래 신고를 해야 된다면 아니다. 3월이 아니구나. 여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네. 3월에 법인 결산을 해요. 이제 네. 그게 그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1년 마무리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때 많이 신경 쓸 게 많아지죠. 그러면은 월 말에도 좀 이렇게 바쁜가요? 월말에는 주로 월 마감을 하거나 네. 급여 정산을 해줘야 되고 또 거래처에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좀 신경 쓸 게 많아지고 그때 좀 바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 네. 스케줄 잡으려고 할 때 네. 월말은 바쁘다고 네,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월 말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바쁜 게 네,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평소 이제 회계 업무를 하는 네. 역할로서 뭐 하루 일과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나요? 약간 이게 회사마다 다른 거라 가지고 네. 일단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뭐 전날 쓴 자금에 대한 보고를 하고 네네.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그쵸.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회계 일은 그냥 계속 반복되고 그 루틴이 있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일을 좀 그만큼 그 루틴이 있다라는 네. 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 루틴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그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숙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인수인계 잘 받고 네네. 인수인계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또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그리고 전에 회계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들어가서 새롭게 뭔가를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음. 있던 거를 참고로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너 무슨 일 하니? 라고 했을 때 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매일매일 바쁘고 시간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는데 맞아요.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무슨 일 하지? 맞아. 약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네. 나 이거 뭐 했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출근했을 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쵸. 이거를 개괄적으로 얘기하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슈들이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매일 똑같은 막 전표 입력하고 뭐 네네. 증빙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뭐 다른 직원이 뭐 저 재직 증명서 좀 뽑아주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좀 뭐 발급해 주세요. 네네. 뭐 이러거나
뭐 은행에 제출할 서류 좀 꾸려주세요. 뭐 이러면은 뭐 법인 등기부등본, 뭐 인감증명서 이런 네네. 자잘한 서류를 챙길 게 많아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 서류 챙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네. 저도 예전에 그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세무서를 가면 네. 항상 서류가 뭔가 미비되어 있고 누락되어 음.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등기소와 세무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뭐 해서 그때는 이걸 실수했으니까 이건 챙겨가야지 하면 또 뭔가 누락이 되어 있고 맞아요. 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또 그거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해가지고 그쵸. 쉽지가 않은데 또 일하는 특성상 본인뿐만 아니라 좀 그 회사 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람을 좀 만나지 않나요? 그 다른 그 부서는 부서만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저는 만나진 않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네. 직원들과의 그러면은 연결망은 되게 좀 넓은 편 아니에요? 다른 분에 비해서? 그쵸. 왜냐면은 다른 팀은 이제 부서 간에 연락을 하는데 네. 이게 급여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거에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로 바로 연락이 오고 뭐 개인 서류 필요할 경우에도 사무실로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네. 그런 것들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다른 직원들을 만날 네네. 그게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일의 특성상 네.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하루가 이제 이렇게 업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바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게스트님은 일의 특성이 전자 쪽인가 후자 쪽인가요? 전자 쪽인데 후자 네. 쪽이 생기면은 복잡해지는 건가요? 네. 아까처럼 뭐 등본을 뭐 그런 거는 정말 괜찮은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정산을 이미 입금까지 다 끝난 건데 네네. 알고 보니 뭐가 빠졌다, 잘못됐다 네. 이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찾아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다 해놓고 잘못된 걸 찾는 게 더 네. 복잡하고 힘든 네, 것 맞아요. 같고 엑셀 같은 거 작업할 때도 뭔가 잘못되면 그 그렇죠. 복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해야 되지? 이런 맞아. 컨트롤 Z를 어디까지 눌러야 되는 거지라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회계 쪽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게 아니라 이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학교가 네. 이제 고등학생 이럴 때. 네네. 근데 엄마가 한번 너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서 일을 해볼래? 이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이제 학교에 인터넷 강의실을 갔는데 네.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들아 너네 공부 안 하니? 네네. 수시에 붙었대요. 그래서 네네. 이제 들어봤더니 그 과에 진학을 했다는 거죠. 아, 세무회계과를. 네. 세무회계과, 네. 그래서 그래? 그거 괜찮아?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네. 저도 수시에 그 과에 붙게 돼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일단 배운 게 그거니까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그쪽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네네.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살짝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돈도 벌 수 있는 수단이고 또 막상 이거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 네네. 그냥 한 우물을 파자 이런 네. 마인드로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과를 세무회계과로 네. 선정한 게 발음이 어렵네요. 네. 걔가 신기한 게 보통은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알아본 다음에 배우면서 관련된 직무를 쌓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먼저 관련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우연히 그 전공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맞아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제안하셨던 그 세무 관련된 경험을 했었던 게 이제 이 일을 시작한 데 있어서 약간 중요한 계기나 시작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네.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이런 직업이 사실 세무회계가 되게 별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런 거죠. 네. 아까 그러니까 재미난 것도 있고 네. 좀 적성에서 맞는다고 했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네. 좀 뭐 다른 직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비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근무지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뭔가 장점 아니면 뭐 이건 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람이 네.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아, 그래요? 장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예민해지는 이게 게. 돈 관련된 거니까 네. 내가 남한테 잘못 줬을 때, 아, 그쵸. 다 민감하죠. 특히 자금 이체를 잘못했을 때, 네네. 이게 계좌번호가 틀려서 남한테 실수로 이체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영 하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고. 0이 이렇게 많으면 네. 보기는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쵸. 영 네. 하나에 많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체를 뭐 특히 급여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인데 네. 제가 잘못해서 적게 차라리 많이 줘도 다음 달에 이거 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민망하고 네네. 덜 주면은 이 사람이 언짢아지고 이러니까 네. 이게 조금 예민해지고 이게 세금 신고할 때는 음, 잘못 신고하거나 매출이나 매입을 뭐 과소 신고하고 뭐 하면 수정 신고를 또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할 때 극도의 예민함, 네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럼요. 이게 진짜 좀 엄청 세심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회계 업무를 하면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잘 할 거예요. 근데 꼼꼼하니까 네. 대충 사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또 업무의 특성상 네.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실수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수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네요. 세무회계 그쪽은. 그쵸.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뭐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수정 신고를 해야 되면은 뭐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세무서에 전화해서 국세청 그 126이라고 네네네. 전화해서 잘 알아요. 네네. 네, 이게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좀 예민해지고 네. 그리고 좀 세심함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네. 적성에 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다 했잖아요. 네. 적성에 잘 맞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깔끔하게 모든 일이 끝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뿌듯함과 네. 보람이 되게 큰 네. 부분이군요. 근데 이게 틀어지면은 네. 생각만 해도 막 그- 식은땀 나고 막 손 떨리고 네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만약에 뭐 잔액이 틀어져 있다.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찾아서 다 맞춰놨을 때 딱 깔끔하게 딱 0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역시 잘하는구나.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오.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네. 졸업하자마자 일을 계속 시작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서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나아가서는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쵸. 경험과 능력까지도 좀 쌓았던 네. 게 있네요. 그럼요. 네, 아까 방금 얘기하신 이게 숫자가 딱 떨어지는 쾌감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일하면서 겪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엑셀에서 만약에 합계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네. 뭔가 했었을 때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딱 떨어지면 정말 진짜 뿌듯하고 맞아요. 그 보람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걸 해냈다라는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성취감도 더 큰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말고도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뭐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상황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네. 돈이니까 증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영수증. 네. 서류 같은 거를 잘 꾸려놔야 되는데 네. 이제 일반 직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네. 이제 이런 서류를 꾸려주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네네. 되게 귀찮아해요. 사실 그쵸. 대충 해주거나 그러면 이거를 좋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짜증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달 월급으로 협박하면 안 돼요, 약간? 늦게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좀
아, 그러겠네. 이게 네. 그 직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 사소한 부분일 수 네, 있지만 맞아요. 그걸 일로 담당하는 분에게는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쌓이면 엄청 큰 일이 되니까 맞아요. 이게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협력과 배려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네. 이 회계 쪽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되게 유한 성격인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아, 그러면은 그게 회계를 하려면은 그 성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예민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꼼꼼하거나 이제 예민하거나 이거를 이제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네. 거를 잘라낼 수 있는 사람들은 버텨내요. 아, 네. 근데 유한 사람들은 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슈들을 자기가 엄청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 일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라고 어, 하거나 그러면은 좀 버티기 힘들어지긴 네, 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깐깐해 보인다. 아니면은 맞아요. 너무 좀 유두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빚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소갈이도 많이 하고 외로울 수도 있는 일이네요. 그쵸. 만약에 그거를 속으로 참는 성격이면 힘든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회계팀에서 일을 하면서 참는 사람들은 이 일을 오래 못 버텨요. 아, 그래서 네. 약간 뭐 드라마나 이런 네. 김과장이란 드라마 보면은 남궁민이 아, 네네. 그 회계 과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되게 막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일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네네. 일 처리를 잘하고 막 이런데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게스트님도 이제 그런 상황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혼자 다 맡으면서 소갈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 처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쵸. 하기 때문에 좀 적성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랑은 별개로.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예산을 짜서 그 예산으로 한 달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에서 벗어난 거를 이제 갑자기 이거 돈 줘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이제 지출결의서를 올리세요. 네네. 뭐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번 음. 달에 안 돼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사실 되게 스트레스예요, 은근히. 그쵸. 왜냐면 당연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안 돼요.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절이나 게. 금지나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런 게 되게 성가셔요. 그리고 불편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나도 마음을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당연하거나 논리에 대한 근거나 합리성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네. 전달하거나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게스트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오프닝 때 네. 저는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돈 벌려는 수단일 뿐이고 네네. 언제든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언제든 탈회계할 마음의 그래요? 예. 준비는 되어 있어요. 회계와는 지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냥 그러면 회사,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네. 뭐 엄청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어도 되고 네. 그렇다고 그냥 사무보조보다는 페이는 또 더 벌고 네. 그렇다고 막 그냥 일반 사무보조로 할 거면은 차라리 회계 공부를 해서 네. 회계 쪽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괜찮거든요. 대신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네. 네,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쵸. 세법이죠, 적용되는 게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또 급여 정산하려면은 노동법이 또 그러네요. 진짜 그런 것들 이슈를 다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네. 사회에 어쨌든 조직에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네. 그거에 필요한 성격과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개를 요구하는 네. 직업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탈회계를 하고 싶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혹시 뭐 나중에 네. 하고 싶은 일이나 꿈꾸고 있는 일이 있나요? 이쪽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저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네.
싫지는 않은데 어렵고 공부를 계속 해야 돼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고 네. 제가 만약에 다른 거를 한다면 저는 나중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 청소년 상담사? 네. 네. 그래서 사회복지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네요. 아 그쵸. 근데 네. 이게 회계 쪽이랑 이 사회복지 쪽이랑 이렇게 좀 결이 달라요. 완전히 좀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 쪽은 정말 자본주의고 네. 사회복지 쪽은 약간 공산주의 느낌이 그 마르크스 네네. 뭐 약간 이런 딜레마에 쬐끔 빠지긴 하는데 근데 왜 하필 청소년 상담사를 하고 싶으신 제가 그냥 청소년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본인 경험상. 네. 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접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나는 청소년들하고 잘 맞는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청소년 상담사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본인이 이제 관심 분야라든지 흥미에도 맞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청소년이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느 청소년이든 네.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네.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따뜻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일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제가 회계 쪽에서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게 그쪽으로 되게 예민한 거예요. 네. 이제 일한 만큼 벌어야 되고 이런 네. 것에 되게 크니까 사회복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 그렇죠. 그 시간적인 여유를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요. 사회복지 자체가 약간 네. 약한 사람을 더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회계 쪽 일을 하니까 일한 만큼 버는 게 맞는데 아. 막 이렇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한 만큼 벌기 위해서 네. 그러한 최소한의 그거를 조건과 상을 갖추지 못한 맞아요. 청소년들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끔 그 맞아요. 역할을 네. 하는. 네. 그겁니다. 그 만약에 뭐 이 족쇄라든지 네. 그런 걸 매달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걸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맞네요. 그겁니다. 앞으로 네. 이제 그러한 또 꿈도 네. 나중에 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갔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오늘 얘기하면서 뭐 못다한 얘기나 아니면은 첨부하고 싶은 더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일에 관련해서 얘기를 네. 하는 거를 사실 일 얘기를 잘 안 해요. 네네네. 왜냐면 퇴근을 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잊거든요. 아, 그치. 운동에만 집중하니까. 네. 그래서 막상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나 아. 무슨 일 하지? 약간 이거를 생각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아마 저랑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이걸 듣는다면 네. 쟤 뭐야? 아,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저는 그쪽 일 안 하는 네.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승전결이 뚜렷한 아 그래요? 네, 스토리가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일하는데 회계하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근데 그분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냥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적어도 나는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간단히 네. 정리해 준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재미도 있지만 보람도 차지만 심적으로 힘든 일이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아직은 네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이 배어서 이제 쉽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네네. 내가 언제까지 이 머리가 네네. 이쪽으로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아, 네. 특히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뭐 궁금해하거나 상담 요청하면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주진 않아도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겐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안 자.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선택권이니까.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이게 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사회적 이슈에도 민감해지고 네네. 이게 나중에 자기가 뭐 창업하고 싶거나 사업하고 싶을 때 네. 무조건 회계부터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경영은.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회계 지식을 기초 베이스로 쌓고 살아가는 거를 네. 추천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멋진 조언과 그리고 인생의 귀감이 되는 얘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청춘만세는 원래터 5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